센터 직원이 뽑는 최고의 명차는 어떤 걸까요? 제 담당 어드바이저입니다. X5요. 왜요? 차가 잘 만들어졌나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차를 하루에 몇 대씩 점검하시나요? 20대요. 와, 그럼 그 중에서 X5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네. 조용히 할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전 신임 어드바이저님이신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보기에 BMW 명차가 뭘까요? X5. X5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지영 과장님 좋아하셔서. 아, 선배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메카닉 분들이 뽑은 최고의 명차가 뭔지 하나만 뽑아주세요. X5도 SUV 차량에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기능적으로나 안정성으로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메카닉 분이 뽑는 최고의 명차 BMW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X5. 이유가 뭘까요? 고장 잘 안 나고 처음에 멋있게 생겼어요. 오, 감사합니다. 저희 메카닉 분이 뽑는 최고의 명차가 뭘까요? X5가 만약에 본인이 사면 꼭 그 차를 사고 싶으실까요? 맞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MW 한동모터스 서초전시장 김은지 팀장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은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뽑은 내가 만약에 BMW 차량을 구매한다면 갖고 싶은 차량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X5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아이디어는 저희 지점장님께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10분 중에 한 9분 정도, 그러니까 90% 이상 정도가 다 X5 차량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판매하기 좋은 X5가 좋은 차량이긴 한데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죠. 기능 사양들도 너무 많은 차량이라서 사실 센터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차량을 다루는 그분들의 입에서 X5라는 차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차량 가액이 1억이 넘으면 엄청나게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X5에 대한 확신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메카닉들이 뽑은 구매하고 싶은 차량 1위 X5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익명의 과장님과 함께 차량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의 촬영에 도움을 주실 BMW 익명의 디카프리오입니다. 네, 서초동 디카프리오입니다. 저희 전시장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6년도부터 베스트 세일즈 빛나는 전시장입니다. 이 현판이 있는 매장이 몇 개가 없어요. 구매하고 싶은 차량으로 X5를 많이 뽑으셨는데 X5가 성능이랑 정비 편의성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로 다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카닉들이 왜 이 차를 좋다고 하는지를 몇 가지 요소를 나눠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워트레인이에요. 엔진이랑 변속기. 지금 모델은 X5 40i 5인승 흰색의 아이보리 시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내구성이 좋고 정비성이 좋다고 하시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시다시피 적용된 엔진은 벌써 증명이 많이 된 B58 엔진이고요. B58 엔진이 한국 시장에 나온 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존의 BMW 6기통 엔진으로 불렸던 N54, N55 엔진 대비 많이 내구성이 좋아졌다. 예전처럼 누유도 별로 안 심하다. 오일도 많이 안 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기존의 N54, N55 엔진에는 공랭식 인터쿨러가 적용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진부터는 순행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터보 엔진들은 엔진 내부의 열 관리가 생명인데 순행식 인터쿨러를 적용함으로써 열 관리가 잘 되면서 내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행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모든 게 열 관리에서 기록이 된다고 보는 게 열 관리가 안 되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누유가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개선된 인터쿨러를 통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속기가 ZF 8단 변속기잖아요. 이게 변속 충격이 굉장히 적고 유지 보수가 안정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변속 충격 적고 내구성 좋고 한 거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왜 개선이 됐다고 하고 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냐면 일단 듀얼 클러치 대비 변속 충격이 적고 그리고 듀얼 클러치보다 아주 약간 느려요. 변속 속도가.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스피드로만 보면은 당연히 듀얼 클러치가 더 우세한 부분이 있는데 도심 주행이나 일상생활 주행 영역에서는 이 사소한 변속 충격도 드라이버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ZF 8단이 굉장히 좋은 미션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못 만들면 잘 만드는 회사 거 사다 쓰자. 자체 개발을 해서 자체 미션을 쓴다든지 했던 브랜드들 사실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사 제품을 사서 쓰는 게 BMW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저 엔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구조 자체도 타 브랜드에서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스트럿바가 나오는 것 자체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G80 모델이나 G70 모델부터 먼저 적용이 됐었죠.
근데 저희는 기존 BMW 오너분들 다 아시겠지만 F바디 때부터 다 있었거든요. 안전에는 아직도 타협을 절대 안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 BMW가. 그 요거는 뭐예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뭐냐고? 아, 이거는 이제 본넷 흡음재인데 본넷 안에서 나오는 소음을 억제하려고 흡음재를 장착해 놓은 겁니다. 유기통이면은 소리가 엄청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할 때 전혀 못 느꼈어요. 네. 이게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고 이제 엔진에서 대시보드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마감재를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느꼈을 때는 진동이나 소음 억제를 잘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도 이 BMW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흡음재나 마감재에 대해서 각 모델에서 급나누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마감은 동일하고 파워트레인만 다른 그런 컨셉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좀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차는 참 잘 만드는 브랜드. 저희 측면으로 가서 X5 보실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에어 서스펜션이거든요. 에어 선스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더운데? 그러니까 이게 X5가 좋은 게 셰시랑 서스펜션 관련된 게 또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있어서 좋은 점 그리고 또 단점에 대해서 살짝 리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기존 F바디까지는 후륜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됐었는데 이제 이 G05 모델부터 최초로 앞에 뒤에 전부 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제 X5 출고 받으시는 고객님들께서 승차감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지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맞아요. 방지턱을 처음 만나는 게 앞바퀴이기 때문에 전륜에도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면서 요철을 걸러낸다든지 방지턱 넘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 가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많이 없죠. 예, 하지만 이제 도심 영역에서도 조금 더 편안한 주행 질감을 선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에어서스가 있는 차를 타고 없는 차를 타고는 운전을 매일 해보시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있는 차를 타면 확실히 피로도가 덜하고 네. 없는 차를 타면 노면에서 오는 피로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이거 터지면 비싼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네. 비싸지 않나요? 네,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비싸긴 하죠. 이제. 짝당 한 350에서 400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합니다. 공식 센터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전시장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사실 OEM 파츠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옆에 계시는 김은지 팀장 연결을 하시면 OEM에 아주 유명한 에어 서스펜션. 근데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워런티가 저희가 연장 시에 5년에서 25만이에요. 네. 그럼 5년을 하면 1,825일이에요. 네. 그래서 1,600만 원 나누기 1,825를 했더니 하루에 8,700원 정도예요. 네. 그냥 톨비 정도? 그리고 솔직히 내 짝 다 안 터지잖아요. 터지면 한 짝 터지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하루에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는데 고민하면 사기에는 승차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 모델 대비 승차감을 논하기에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른 서스펜션 구조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기 때 X5, 6 출고해 보신 고객님들 아실 거예요. 부득이하게 반도체 이슈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 에어 서스펜션 비적용 모델을 출고 받으신 맞아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르죠. 그분들 방지턱 넘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클레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금액적으로 아깝진 않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저희 실내로 가서 전자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탈게요. 이게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서비스 센터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이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자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이게 계기판이랑 CID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체형이잖아요. 그래서 계기판을 바꾸면 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계기판이랑 연결돼서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OBD 시스템이 잘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고장 시에 작업 효율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보다는 편리한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옛날에는 나눠져 있어서 훨씬 저렴하긴 했으나 지금처럼 인터페이스가 편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다 직관적이에요. 저는 요 AR 기능도 엄청 잘 쓰거든요. 전방 차량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기능들. 그래서 요게 반자동 자율 주행할 때 좀 불편함을 없애주고 전장 부품이 다 세분화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자 시스템이 생각보다 비싸지만 고객님들이 고민하실 정도로 비싸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BMW 차가 브레이크 성능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으면 브레이크 패드나 오일 교환이 좀 잦다 이런 말이 맞는데 X5는 차가 무거운데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일단 BMW가 M 모델 제외하고 다른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평평한 디스크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경쟁 모델들 비교를 해봤을 때 디스크 크기가 평균적으로 BMW가 가장 큽니다. 왜 큰 거예요? 사실 제동력에 대해서는 패드와 디스크
디스크가 맞닿는 부분이 넓어야지만 잘 멈추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BMW 순정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재질이 많이 들어간 패드를 쓰고 있어서 제동력은 포기 못하고 브레이크 분진은 차주가 알아서 잘 닦아라, 약간 이런 컨셉으로 만든 브레이크인데 분진이 많이 나긴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안전과 차가 멈추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안전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볼보도 맨날 안전 하는데 사고 날 때 승객을 아무리 보호하면 뭐해요? 사실은 잘 멈춰야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브레이크 성능은 차량의 기본기라서 분진이 아무리 나오고 소음 때문에 차주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쨌든 멈추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BMW M 스포츠 브레이크 4피스톤 들어간 거는 자타공인 유명한 브레이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워런티를 5년에 10만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제 손님 중에 5년 동안 만 안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뜨면 교환이 안 됐거든요. 올해부터 바뀐 게 6년 10만 킬로로 바뀌었고요. 7만 5천 이상 뜨면은 그때 그냥 똑같이 교환을 해준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게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거죠. 이제 저희 BSI 5년 제공되는 게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가장 비싼 부품인데 마일리지가 적으신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아예 못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팀장님 말씀대로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저희 실내 인테리어랑 조립 품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생산이라 차가 퀄리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10년 전 얘기고 요새 차들은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썬루프 열 때 썬루프 한 번만 보실게요. 옛날에 막 찌그덕 소리 난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들은 소음이나 이런 방음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썬루프가 확실히 소음에는 좀 안 좋죠. 네, 아무래도 그 루프에 유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실내 잡음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마감을 잘하고 소음을 억제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생산이라고 해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이런 데도 단차도 많이 줄었고 이런 플라스틱이나 고무 부분에도 막 찌글찌글한 게 많았었는데 네.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마감 자체가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차를 사용했을 때 손님들의 리뷰나 후기는 어땠었나요? X5, 6 이 두 모델은 구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괜찮은 프로모션 제공을 했었고 무엇보다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검차만 제대로 한다면 정말 뽑기 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배제된 모델이라 판매자 입장에서는 팔기도 쉬운 모델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돈 들이면서 차를 사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이제 더블이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왜 GLE를 구매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SUV는 BMW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에어서스를 올려볼까요? 네 올려보시죠. 지금 제가 전고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올리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뭐 자갈길이나 비포장도로 가실 때는 차량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달리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저희 지하로 내려가서 하부를 한번 뛰어볼까요? 네, 뛰어보시죠. 저희 전시장 지하에는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깔끔한 BMW 서비스 센터 전경입니다. 바쁜 서비스 센터에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차량 하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차량이 좋다는 설명보다는 실제 하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언더커버가 너무 많이 감춰져 있어서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언더커버를 벗기는 모습이고요. 실제 보시면 이 차량은 시승 차량으로 5,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부의 구조나 내부 설계가 굉장히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BMW X5 차량 리뷰를 마치겠습니다.